초등 사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의 사례인데요. 환경 생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생태계 또 육지생태계 관련돼서 많은 수업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광호 선생님, 세종 집현초 정광호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거든요. 그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 제 마음이 졸렸습니다. 되게 마지막 발표라서 뭔가 선생님들 지루하지 않게 조금 해드려야겠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제가 간단한 묘기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조금 돌리시니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1년차 교사고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이제 SDG 티처스 리더 하셔도 돼요. 네, 다 이제 리더 선생님들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세종시에서 이제 수업 혁신 강화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해드린 거 교육 마술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지 마술로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 모임을 세종에서는 회장을 하고 있고 중고교사 교육마술 연구의 스텝매직 2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교육마술 책도 썼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쌤튜브에 제이름 치면 제 연수 강의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력들 중에서 안 나온 경력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 8월에 육아일직을 썼었어요. 그리고 작년 8월에 교직을 했습니다. 네, 1년 육아일직을 했는데 제 교직 경력 중에 가장 빛이 나는 경력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30개월 딸이랑 12개월 아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연수 준비를 했어요. 네, 다들 아시죠?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온다. 아까 그 우영식 교감 선생님께서 하는 거 그냥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계이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들이냐? 평소에 프로젝트 수업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학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학년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요. 근데 이 학교 자유시간을 그 강제로 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학교 자유시간 공부를 하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야간 자율학습. 그 자율,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 수업을 그쵸, 야간 자율학습도 강제로 해야 하잖아요. 그쵸, 이 학교 자유시간도 강제력으로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정책 따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다. 이거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싶은데 평소에 못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많은 이제 협의도 하시고 많이 적용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준비된 사람이 행복을 온다. 이 사진 왜 가져왔냐면 제 주변에 이제 김택수 회장님도 그렇고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이 교직을 떠나시더라고요. 다른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딱 반대로 교직이 힘들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행복을 찾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직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이제 교육과정이 생기고 학교 자유시간이라는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교직 생활이 굉장히 불행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행인 게 5, 6학년은 올해 준비 단계예요. 내년에 이제 적용을 해요. 지금 3, 4학년 굉장히 깊이 하는 분위기거든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와서. 근데 이제 준비 단계라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업을 설계하면서 실수할 뻔을 몇 번 했어요. 진짜 흘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제가 수정을 많이 했어요. 한 게 처음에 제가 5학년 걸 못 짰거든요.
짰는데 자유시간을 그냥 34차씩으로 짰어요. 왜냐면 34주를 기준이니까 그냥 한 주에 한 차씩 하면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짰는데 알고 봤더니 3, 4는 19시간, 5, 6은 30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2시간 더 할 뻔했다. 네, 거기서 이제 식은땀을 조금 흘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동식 교관님께서 강조하셨듯이 1, 2학기 이렇게 분사운이 안 된다고 했죠. 뭔가 한 학기에 32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나눠서 그냥 1학기의 내용을 또 끌고 오면 더 재구성이 잘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분산 운영이 안 돼. 그때 또 다시 수업을 계획을 했어요. 네, 이런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차시를 할 시간을 나누려고 하니까 교과가 20%? 되게 그래도 좀 여유 있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포스터도 그리고 막 이런 게 많아서 미술에서 빼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체육, 미술, 음악 실수는 줄이면 안 된대요. 네. 그 실수를 이제 줄이시려면 거기 안에 이제 학교 자유시간을 넣어서 하셔야지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면 저 미술교과에서 2시간 줄였다가 다시 바꿔야 해. 이거 보통 다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생각을 하셔서 편제를 짜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자유시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이것저것 영상도 찾아보고 책자도 찾아보고 각 교육청에 이제 자료들도 다 보고 했는데 거기서 딱 이제 학교 자유시간 연구학교 하시는 선생님의 말이 딱 그냥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해봤는데 결국은 교육이 지금 교사이실 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온 게 학부모의 요구, 그 다음에 학생의 요구를 들어주고 맞춤형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왔잖아요.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학생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적응할 때는 아무래도 교사의 적응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토요일 방학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적응성은 충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업 설계할 때 교육과정을 먼저 봤어요. 2022 교육과정을 봤는데 거기서 아까 유동식 교감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생태 전환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전 교과랑 연계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 전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SDGs 목표랑 잘 어울리고 해서 이번 학교 자유시간 수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복직을 했댔죠. 작년 이제 2학기에 복직을 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기 조금 싫다? 조금 어려운 수업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연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드는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독서단원. 독서단원 저 그 생각했거든요. 차시 다 나가고 다른 단원 다 나가고 시간 나오면 이거 해야겠다. 그 생각해서 놔뒀고요. 아니 그거 여러 가지 매체 자료 하는데 이거 발표 자료 만들 때 수업하면 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 1단원 생물과 학력 이거는 저희가 과학 전담이 있는데 과학 전담이 다 3시간 다 해주고 싶었는데 학교 크기에 따라서 2시간만 해주고 1시간 담임 선생님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실과 같은 경우는 되게 가르칠 내용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근데 수업을 설계하려고 보니까 이거 4개를 잘 묶으면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구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과학 1단원이랑 5단원 내용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5단원이 막 옷 관리 이런 거거든요. 옷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물이 낭비가 되고 버릴 때 이제 환경오염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어 독서단원이랑 5단원은 프로젝트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단원이고 그리고 이거 각각 수업하려면 수업 준비 다 해야 하는데 되게 번거로워.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수업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보니까 발표도는 실과가 가장 높아서 실과 이렇게 놓고 이제 실과 속에 32차씩 그래서 국어 8차씩, 과학 8차씩, 실과 8차씩, 창체 8차씩 이렇게 감축해서 수업을 재구성했습니다. 아까 이제 편성 운영 방식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속형, 집중형, 혼합형. 저는 혼합형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제가 수업을 몇 번 해봤는데 혼합형이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혼합형을 했고 그래서 편제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편제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 영역을 저는 2가지로 그냥 나눴어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작은 실천에 큰 영향 이렇게 영역을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내용자 조민아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저도 그때 처음 만들다 보니까 많은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SDG 티처스 오셨으니까 이 목표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해서 같이 함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도 제가 이제 5학년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면서 드는 생각은 첫 번째로 제 혼자 만들었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저 혼자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었으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챗GPT에 열심히 물어봤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교육적 용어로 제가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는 평가에 들어간 성취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국어 독서 가능과 관련해서 어린이를 위한 SDGs, 책 읽기. 너무 독서 활동에서 최고의 활동인 것 같아요, 책 읽기.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이 책을 빌려서 보니까 퀴즈 내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돼 있더라고요. 용어 같은 거 설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걸로 퀴즈 활동을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직접 독서 퀴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활동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잘 공부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교육과 여기 자료 보시면 유엔 홍보센터랑 환경부 K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 들어가서 보도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에 실천을 할 때 이런 데 이제 문헌도 제출한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활동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캔바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저희 반 그 역사 스피치 발표할 때 썼던 건데, 그래서 반에는 발표 자료 한 번에 다 모아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PPT로 수업하니까 수업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발표 수업을 많이 해서 혹시 캔바 활용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습평가잖아요. 그래서 캔바로 이제 하면 좋은 게 우리 아이 왜 보통이야 노를 위함이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PPT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잘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보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만든 게 이 작은 실천의 큰 영향. 자, 이 영역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5학년 국어, 과학, 실과를 묶어서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글로벌 협력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세대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제가 핵심 아이디어로 잡았습니다. 글이 많은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쭉 만든 게 아까 조민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용체계를 참고해서 저도 쭉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혼자 만들면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만들기보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만들려고 하기보다 아까 유동식 교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업 내용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도 이렇게 5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 2번은 이제 지식, 3, 4번은 기능, 5번은 태도로 해서 3번이랑 5번은 평가의 성취 기준입니다. 교수학습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일단 환경교육 포털 보이시죠? 저기도 이제 굉장히 환경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아이들 조사하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태계 보전 실천 방안 투이랑 밑에 실천 방안 점검표 이런 것들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사 활동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이런 거는 패들렛에 이제 공유를 하고 서로 소통하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생활자원부터는 실과예요, 실과에서 하는데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옷 정리하는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실에 옷도 없고, 그리고 옷도 다 다르고,
옷 종류도 다 다르고 해서 그냥 아이들한테 너가 안 입는 거 버려도 되는 거 아니면 그런 것들 옷 다 가져와서 우리 종류별로 한번 계기 이런 시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들끼리 이제 똑같은 종류들끼리 해가지고 딱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 준비 시작했을 때 바로 적어서 먼저 되는 사람 이기고 이런 활동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했고요. 그리고 그 버리고 남은 해도 되는 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하고 서로 교환하고 있어요. 바꿔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작은 옷을 막 크롭탑처럼 입고 막 돌아다니고 끼어서 입고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고 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고 아이들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굉장히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또 활용하면 조금 운전도 모으고 토익 하실 때 좋으시다. 그리고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랑 이제 국가 단위의 수업이거든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랑 국가 단위의 환경오염 그런 사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택 1, 2 넣어놨죠. 이거는 이제 체험학습 관련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602 개정교육과정에 학교 자유시간이 들어왔을 때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지역사회랑 연계해라.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까운 이제 지역은 해양 생태계 보존 활동을 체험 활동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종과 같이 내륙 지역은 육지 생태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AI 포션 이것도 넣어놓고 멸종 위기 야생동물 조사하기도 넣어놓은 이유가 체험 활동 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고 가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크더라고요. 뭐든 아이들이 뭔가 알고 가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치코밍 아트 이거는 뭐 해양에서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예술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태 통로도 이제 동물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통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륙이다 보니까 생태 통로 만들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조사도 하고 동물 멸종 위기종도 조사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 동물도 살려야 할 그런 요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만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2시간 만에 이 정도 프린트가 나왔으면 저는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활동, 이게 평가하는 중점 활동인데 저도 아직 이 캠페인까지는 안 해봤어요. 캠페인까지는 안 해보고 포스터랑 표어까지는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5학년 하게 되면 이 캠페인 활동까지도 저는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단체티 이런 거 있죠. 단체티 같은 거 만들어서 입고 캠페인하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기유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티처볼에서 뚝딱샵이라고 굉장히 굿즈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이트에 민원까지 제출하면 아이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 이 학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포스터랑 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캠페인은 안 했는데, 그냥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걸 그냥 버리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학교는 붙였어요. 학교에는 이제 관리자분들 허락받고 붙였는데, 그래도 지역사회에 조금 퍼뜨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아이들 이거 만들었는데, 혹시 붙여주실 수 있냐. 그래서 학군에 3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아파트가 해주시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쓰레기도 되게 미실 수도 있는데 되게 감동이어서 진짜 박스 사서 포스터 인쇄해가지고 가져다 드리니까 진짜 막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환경사랑 시험 이런 달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티처볼에. 그래서 마지막 실천할 때 그냥 기록 안 하고 실천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실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기록 도구가 있으면 훨씬 아이들이 실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또 평가.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뭐 짧게 빠르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혼자 그래도 처음 하는 걸 설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뭐 말 만드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뭔가 종합면이랑 같이 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SDG 티처스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면 훨씬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돌아가시면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어차피 SDG 티처스 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5학년 끝나면서 아이들이 마지막 날 저한테 준 거예요. 마지막 날 이렇게 감탄각도 만들어주고, 트로피도 만들어주고, 루비페이퍼도 다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육아 시간 맨날 썼거든요. 솔직히 제가 막 이 아이들한테 엄청 잘해주진 않았어요. 엄청 잘해주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주니까 너무 제가 해준 것보다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조금 롤링페이퍼도 그렇고 저 감탄장도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할 때 되게 허투루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받으니까 이제 동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뭐하고 있냐고. 뭐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고민하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 수업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서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학교 자유 시간도 수업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준비하시고 열심히 이제 고민하시고 학생들도 즐겁고 선생님들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